캄보디아. 확실한 건 어렵지만 기회의 땅입니다. 그 선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장관, 차관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창파신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11월 달에 한국과 캄보디아의 중소벤처 기업 교류를 위해서 시장 개척단을 참여하고 왔는데요. 이번에 주인공은 캄보디아였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시장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생각 중이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잠시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캄보디아는요, 23년 기준 인구는 1,700만 명이고 1인당 GDP는 1,872달러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넘으니까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이 안 되는 수준이죠.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중에 한 나라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2년 기준 11%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최근에는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베트남을 대체할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역 관계를 잠시 살펴보면요. 22년 12월, 얼마 전이죠. 한칸 FTA가 발효가 돼서 교역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수치는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6%가량, 캄보디아는 94%가량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셀러들이 수입 수출한 일만 남았네요.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인구 구조는 인구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가장 젊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군데고요.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그 디지털과 온라인에 익숙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인터넷 보급률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큰 인터넷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요. 이 3군데 인터넷 업체가 모두 치킨 게임 중입니다. 1달러면 20기가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인터넷은 곧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빠른 교육은 곧 빠른 국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고 국토 면적도 한국의 약 2배가량 크고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다 온 이유는 정부 관계자들, 장관, 차관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제3국을 갈 때면 우리가 가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개발 중인 산업단지를 다녀오고 또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큰 유통업체를 갔다 오고 캄보디아의 유망 기업들과 미팅을 가지고 네임카드를 교환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300억 셀러 창파신이 추천하는 캄보디아 아이템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K-팝 굿즈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의 K-문화는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푸놈펜 도심공원에서 매일 저녁 K-팝 동아리가 모여서 아이돌 춤을 따라 추고 있고요. 이런 캄보디아 젊은 층을 소비자로 삼고 K-팝 굿즈를 페이스북과 틱톡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통해 마케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K-팝 굿즈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요. 제가 캄보디아 시내를 돌아다니고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K-팝 굿즈를 팔았다 칩시다. 그러면 한국에서 발송한 그 물건이 캄보디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배송될 것인지가 의구심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캄보디아의 날은 굉장히 덥고요. 도로에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분명 푸놈펜 안에는 있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닦여져 있는 길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식료품이나 화장품을 팔게 되면 변질돼 버리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K-팝 굿즈처럼 유통기한이 없고 부피마저 작은 제품들은 현지 유통 네트워크와 협력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MRO 비즈니스입니다. MRO 비즈니스. 저희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구매 대행 서비스죠. B2B 구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국민들을 상대로 B2C 모델을 하기가 버겁다라고 생각이 들면 캄보디아에 앞으로 진출할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B2B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푸놈펜과 푸놈펜 외곽에는 쉴 새 없이 공사 중입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소비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기업이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작은 볼펜부터 각종 건설 장비까지 구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캄보디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너무 많은데 캄보디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전부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아이템의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대표님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장 초기 진입으로 시장의 일부를 선점해서 그 유통 프로세스와 네트워크망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제 앞선 영상들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었는데 이번 캄보디아 편에서는 쏙 빠졌죠. 분명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사람들 코리아 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캄보디아도 코리안 뷰티에 열광하고 있지만요. 화장품 판매를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만 제가 직접 방문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현지 기업인들과 대화하면서 확인한 내용은 캄보디아의 도로 인프라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나가서는 냉동 창고도 부족해요. 조금만 프롬펜 외곽으로 나가면 아직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배송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1번가 G마켓 옥션처럼 이런 유통 플랫폼이 온라인상에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소셜미디어, 즉 페이스북을 통한 거래를 성행하고 있습니다. 배달맨이 직접 물건을 배달해주고 제품 대금을 받는 형태죠. 사실 이런 도시 계획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큰 탑차가 도시 안의 도로를 활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2차선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옆을 3차선, 4차선으로 뜯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나라는 오토바이를 통한 배송 서비스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피가 작거나 냉동 보관이 필요 없는 제품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 반대로 부피가 크거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제품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이건 상위 5%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의 임금 평균은 203불입니다. 캄보디아 일반 시민들의 구매력은 아직 크지 않아요. 이 구매력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쉽지 않은 배송을 어떻게든 억지로 갖다 붙이고 이것도 분명 마켓쉐어를 먹는다는 의미는 있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있는 캄보디아 상위 5%의 국민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5%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 의료용 기기나 의료용 용품, 가정용 의료기기 같은 것들의 성장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 시장 안에서 고가의 유명 의료기기 브랜드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한국산 의료기기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한 마케팅 방법이라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많은 카테고리 중에 이 상위 5%를 위한 비즈니스를 말한 이유는요. 캄보디아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상위 5%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로 발견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캄보디아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입니다. 마치 아마존과 우버가 정복하지 못한 우리 한국처럼요. 우버, 그랩, 아마존 모두 캄보디아에서 참패하고 고배를 마시고 갔습니다. 스타벅스 또한 캄보디아의 자국 커피에 밀리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요, 캄보디아의 인구 구조상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SNS나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쉽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대기업이 활보하지 못하는 시장, 그 틈새 시장을 SNS란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공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캄보디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히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도 가고 현지의 한인 커머스 운영자,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의 30년 전 모델 같았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꿈 한 번씩 꿔보셨죠? 내가 지금 가진 지식 그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면 나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사업이 됐든 공부가 됐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다 해보셨을 겁니다. 캄보디아, 확실한 건 어렵지만 기회의 땅입니다. 그 선점을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창파신 셀러 군단은 이커머스 관련 이슈들을 분석해서 유튜브와 카페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들어와서 많이 봐주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